어차피 가기 위해서는 대장주가 좀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에코프로가 가져야 되는데 에코프로가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난번에 한 100만 원대가 못 가는 자리가 중요한 저항이었습니다. 이번에 거의 똑같은 그림입니다. 이민수의 경제 토크, 오늘은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2차 전지주, 우리의 애증의 2차 전지주를 분석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정말 대단했었던 주도주였었고요. 맞습니다. 하반기에는 엄청 고생하면서 괴롭게 만든, 그죠? 네. 애증의 2차 전지입니다. 네. 최근에 너무 많이 흘러내리다가 이제 또 여기도 강한 반등이 오지 않습니까? 네. 적어도 이전만큼의 상승은 아닐지라도 다시 조금 떨어진 걸 만회해가는 구간일까요? 예스. 예스. 네. 두 번째 예스입니다. 네. 네. 저희가 보통 2차 전지를 볼 때 보면은 되게 민감하다고 그러죠. 여러 가지 이슈와 뉴스에 따라서 그대로 노출되거나 아니면 그에 따라서 해석에 따라 다르거나. 근데 보통 보면은 여러 가지 현상이 나오는데 일단 저희가 지금까지 약간 우려했던 거 시장에서 관심이 높게 되면 일단 잊혀집니다. 근데 그러다가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주가가 반영을 하고 다시 고점에서 약간 좀 흔들리는데 그때마다 연타로 부정적인 뉴스만 주르륵 나오기 시작하고 거기다가 이제 수급적인 이슈를 보이게 되면 또 공매도가 쫙 하고 밀물듯이 들어오고 그러면 주가가 하락하다 보니까 여기서는 상황 판단하다가 일단 부정적인 뉴스가 계속 우위하다 아래쪽에 무게를 실으면서 가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어떤 전형적인 패턴을 보여주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들은 그거 같습니다. 성장주입니다. 성장주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성장주를 보통 볼 때 성장주가 쭉 가다가 이탈해서 약간 테마주 비슷하게 끝나가지고 이제 거의 소멸되는 경우가 있겠죠. 네. 그렇죠. 한때는 과거엔 말이야 이런 뭐 하나 보게 되면은 이제 종목 쪽에서 위메이드 같은 경우, 네 한때를 구가했다가 어떤 P2E 게임 나오면서 그렇죠. 대단했죠. 네. 어떤 특정한 조건들이 바뀌면서 이제 소멸되기 네. 시작합니다. 네. 성장주에 대한 개념들이 카카오는 안 그랬나요? 카카오도 그죠? 그랬고요. 네. 그때 가장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는 제가 느끼기로는 금리입니다. 네, 금리가 빠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성장주에 대한 밸류를 확 꺾다 보니까 나왔던 변화라고 봐야 될 거겠죠. 근데 그런 쪽에서 그러면 이제 이번에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또 이런 쪽입니다. 성장주의 대표주자 2차전지도 거의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겠느냐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맹점을 놓치시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쪽과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약간 이제 성장주의 개념을 볼 때 이제 Q라고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즉 꾸준히 Q가 늘어나면서 양적인 성장을 보여줄 것이냐.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많이 따지는 것 중에 하나가 그냥 단순하게 그만 보셔도 됩니다. 분기 매출이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아닙니다. 분기 매출이 꺾이느냐. 이것만 보셔도 됩니다. 그건 이제 QOQ로 그러니까 비교해야 되는 거죠. Q 뭐 아니면 YOY 모두 다 비교를 해봤을 때 꾸준히 그러니까 만약에 뭐 일시적으로 한 분기 두 분기 정도 뭐 한 5% 10% 내에 꺾이는 건 성장주는 어차피 기대감으로 초반에 가는 거니까 네. 이익은 나중에 보면 되는데 매출이 꺾이면 그거는 성장이 꺾인 걸로 봐야 된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매출을 볼 때 뭘 보냐면은 P 곱하기 Q입니다. 가격이죠. 그렇죠. 가격하고 Q라고 하는 수요를 봅니다. 이 두 가지에서 보통 보면은 이제 2차전지 쪽에서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리튬 가격이 빠졌다. 네. 리튬 가격이 그렇게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벌써 고점 대비해서 뭐 7분의 6분의 1 토막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 P가 꺾이기 시작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변화. 그러니까 즉 P가 작년 대비해서 P가 낮아졌겠죠. 리튬 가격 필두로 해서 메탈 가격들이 쭉 낮아졌습니다. 그럼 P는 떨어졌습니다. Q는 여전히 증설하고 설비 투자하고 또 최근에 보게 되면 도요타도 배터리 필요하다. 뭐 스텔란티스도 제2공장 짓는다. 그러면서 Q의 확대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Q는 이상 없이 이제 꾸준히 늘어날 텐데 P 때문에 어떤 때는 리튬 가격이 떨어져서 여기 들어갔고 P가 다시 올라가서 여기 들어오고 하는 현상이 나왔을 때 지금은 여기인 거죠. 여기 있다가 만약에 다시 메탈 가격들 올라가고 리튬 가격 반등한다. 그러면 여기 갔다 들어오게 되면 이상 없네. P는 들 중요하다. P는 왔다 갔다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런 변동성이 큰 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이번 분기 실적 안 좋으네. Q는 이상이 없이 쭉 들어간다. 매수 기회죠. 그리고 또 가다가 만약에 또 P가 다시 해서 분기 실적이 제대로 생각보다 좋았다. 있는 거 싸게 산 거 파는 거죠. 약간. 팔았다가 다시 밀릴 때를 또 대비하는 거. 이런 식으로 가는 게 2차전지의 전략이 아닐까. Q의 이상만 없어진다. 피 같은 돈이 깎이니까 문제죠. Q 같아집니다. 그래서. 네. 그 매출 그러면 지금 사실은 이제
엔솔은 실적 발표, 잠정 실적 발표하고 네. 에코프로 실적 발표하고 이제 양극재 업체들 발표할 텐데 그 네. 말씀하신 기본적인 로직에서 그런 P와 Q를 곱한 네. 매출단은 훼손이 안 된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네. 일단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심각한 위축은 없다고 네. 생각됩니다. 그리고 네. 이거 하나만 잠깐 볼게요. 예. 이게 지금 한국 자원정보서비스 이거 가끔 한번 쳐보세요. 리튬 가격입니다. 리튬 가격을 보게 되면 지금 당연히 이렇게 쭉 하락했다가 반등했다가 하락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나오죠. 예. 리튬이 지금 가격대까지 이렇게 빠졌다고 해서 지금 보게 되면 옆으로 횡보합니다. 근데 중국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탄산 리튬은 이렇게 턴했습니다. 한 5일 동안 지금 약간 턴해서 중국 쪽이 먼저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지금 턴하는 과정까지 갔을 때 우리도 움직이지 않겠느냐라고 되면 쌍바닥 느낌 이런 식으로 턴해서 돌아가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지금이 바닥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나오는 P는 리튬 가격이 대변돼서 나오는 P는 지금이 거의 저점권이 아니겠느냐라는 쪽에 대한 베팅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에 무게를 둬야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지금 나오는 분기 실적들은 이번에 생각보다 위축돼서 보니까 에코프로 BM 기준으로 보게 되면 정상적인 지금 양극재 업체지 않습니까? 이걸 보게 되면 아마 지난 분기 때 한 1,000억 영업이익이 1,000억대가 넘어가고 이번 분기 때가 800억, 700억 FN 가이드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증권사들은 더 꺾었습니다. 6, 700억대로 꺾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이 진짜 나올 것인지. 그러니까 그럼 두 가지를 볼게요. 진짜 안 좋은 실적이 나왔습니다. 근데 안 좋은 실적이 나오고 그러면 불확실성 해소 다음 분기는 이거보단 좋아지겠지 하고 나오게 되면 변화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이외로 또 그게 아니라 예상보다 증권사 예측치보다 좀 좋게 나왔습니다. 괜찮네. 그러면 영향 별로 없네. 뭐 이러면 오를 수도 있고. 올라가겠죠. 그래서 지금 가격대는 그렇게 나쁜 가격대는 아니라고 생각되고 있기 네. 때문에 다음에 변화를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전반적인 얘기를 들었고요. 네. 그다음에는 이제 그다음 무슨 질문을 하실지 아시죠? 뭘 사야 되냐고요? 그렇죠. 2차 전지 안에서 이제 섹터 고민이 있는 거죠. 그동안은 워낙 뭐 에코프로 필드로에서 양극재 소재 몇 개 종목만 사실은 하늘 높게 간 거잖아요. 네. 다 오른 건 아니잖아요. 네. 뭐 첨보, SKC 뭐 이런 건 오히려 뭐 떨어졌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제 다시 올라가는 양상이 나타나게 되면 이전에 대장주들이 앞단에 서느냐 네. 아니면 양상을 바꾸느냐 이제 셀 업체들이 좀 주목받는 거 그다음에 못 올랐던 쪽이 키를 맞추는 거 이런 변화도 살짝 있잖아요. 네. 네. 일단 이번에는 어차피 가기 위해서는 대장주가 좀 움직여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에코프로가 가져야 되는데 에코프로가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난번에 요 자리 한 100만 원대가 못 가는 자리가 중요한 저항이었습니다. 이번엔 거의 똑같은 그림입니다. 이번엔 93만 원이 저항입니다. 이 정도 부분까지 가서 턴에서 탁 돌려주는 게 확인돼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여기서 멈칫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혹시나 이번에 80만 원대 밑에서 싸게 사셨던 분들이라고 하게 되면 그때 비중을 살짝 줄였다가 요 변화 보고 똑같은 거죠. 만약에 100주를 샀습니다. 이때 100주면 돈이 많네요. 10주를 샀습니다. 10주를 사가지고 요 정도쯤 갔었을 때 약간 한두 주 정도 팔았다가 약간 흔들렸을 때 다시 사보자라고 하는 그런 전략들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근데 그런 쪽에서 중요한 저항권을 돌파하는 거 보고 그 다음에 나오는 어떤 메탈 가격이나 여러 가지 동향들 보고 대응하시면 딱 좋겠다. 여기가 기점이다라고 보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그것 따라서 또 대표적으로 움직이는 게 포스코홀딩스겠죠. 포스코홀딩스 물어보려고 했는데. 제가 박사님과 한 지 벌써 20. 네. 네. 그래서 예.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이건 마찬가지로 지금 저항이 먼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52만 5천 원대 이 정도 부분이 저항인데 여기 안착하게 되면 훨씬 가벼울 겁니다. 그리고 안착하고 나서 변화를 본다 그러면 오히려 조금 여유 있게 보시는 거는 포스코홀딩스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수직 계열된 업체 쪽에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세 개 회사라고 하게 되면 포홀, 에코프로, LG화학입니다. LG화학이 이번에 생각보다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는데 큰 이유보다도 자체적으로 실적 전망을 해놓은 게 더 독이 됐어요. 이번에 양극재 중심으로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가동률 떨어지고 그래서 한 영업이익 한 30%는 이쪽에서 그 소재 쪽에서 줄을 거다라고 하다 보니까 주가가 자신 있게 공매도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55만 원대 밑에서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쪽에서 이거 변화가 돼서 대응하게 되면 약간 56만 원대 정도, 57만 원대 정도가 단기 저항일 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회복하는 것들
한번 또 지켜보고 대응 전략 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에 대한 전반적인 시각과 대표적인 종목을 봐주셨고 네, 양극재 업체는 뭐 살짝 보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에코프로나 포스코 퓨처엠 네. 단이 있고 LNF는 오늘 강하게 올랐는데 역시 뭐 좀 새로운 뉴스가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그냥 낙폭 과대로 역시 그 양극재 업체 자체가 뭐 다 같이 부담을 받는다는 건 이해하지만 그 가운데 본다면 LNF가 여전히 뭐 탑픽으로 아직 올라올 만한 이유는 크지 않은 거죠. 저평가인데, 그러니까 네, 상대적인 저평가인데 예, 예. 낙폭 과대 빼고는 더 플러스 그러니까요. 알파를 주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네. 네, 차라리 이번 기회에 반등이 세다. 그러면은 네. 정리해서 다른 쪽으로 움직이시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오늘 LNF가 이제 강해서 이제 네. 그런 얘기를 한 거. 소재는 오늘 이제 다 오르면서 약간 변별력 없는 강세였고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실적 발표하면서 그다음에 삼성 SDI도 뭐 공장 부지 뭐 합작한 게 아니라 공장 부지 확보했다고 주가 오르는데 그만큼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셀사는 어떻습니까? 셀 3사. 셀사도 비슷한 관점으로 보게 되면 돌아서기 시작하겠죠. 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QA 확대는 예정된 수준이고 지금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중국 한대 채인다, 중국이 시장 점유율 다 끌어가는데 우리는 정체돼 있다, 뭐 이런 기사만 나오지 않습니까? 좀 생각하고 기사 좀 쓰셨으면 좋겠어요. 네. 내년 가게 되면 2024년 말부터 2025년 또 넘어가기 시작하기부터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대한민국이 배터리 3사가 미국에서 이제 공장 짓기 시작하게 되면 지금 시장 점유율로 봤을 때는 중국은 이제 35% 이상 거의 40% 육박할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이제 30%대, 미국은 해봐야 10% 간당간당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3배, 4배 커질 시장에서 중국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가 되면은 악재라고 하는데 트럼프가 되면 더 못 들어옵니다. 중국에 대해서 이를 갈고 있는 중국과 전쟁을 먼저 무역 전쟁 펼친 장본인이 그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중국에서 배터리 활개치기 놔둔다? 못할 것 같고요. 뭐 물론 보조금 지급 안 하고 뭐 그런 거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부정적인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 관점 쪽에서 변화들은 여전히 QE 확대만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전자신문을 보다 보니까 이제 2차 전지 장비 쪽으로 수주가 들어올 움직임이 있다. 뭐 이런 기사들을 봤어요. 전문지 이런 거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죠? 기사님. 네. 그리고 장비주 가운데를 좀 오를 줄 알았는데 오늘은 올랐는데 그렇게 강하진 않은데 장비주 가운데서 변별력이 잘 없습니다. 뭐 과거에는 PNT가 대장주였는데 그죠? 네. 요즘은 뭐 PNT보다도 하나기술, 하나기술 FNC, 네. CIS 이런 게 움직여서 탑픽 네.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 지금 그 얘기를 잠깐 드리려고 하다가 벌써 선수치를 그렇죠. 지신 우리 네. 박사님. 네. 네. 아까 말씀드렸던 2025년도 완공으로 보게 되면 지금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또 집중돼야 됩니다. 지금까지 국내 배터리 3사를 바라보면서 지금 총 장비사가 5, 6조 정도까지 발주를 받았다고 하는데 네. 내년만까지만 한다고 하더라도 13조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2배 이상은 더 받을 수가 있겠죠. 그때 누가 더 많이 잘 가져갈 것이냐라는 쪽으로 봤을 때 물론 배터리 3사와 관련해서 다 영향력을 끼치는 회사는 하나기술일 겁니다. 지금 보면 이제 막 전환되기 시작해서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에코프로나 이제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빠졌었는데 그래서 버티네요. 그렇다는 얘기는 좀 더 견조하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이런 거 해와도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하나기술도 그렇지만은 좀 기술력까지 본다라고 하게 되면 D&T 같은 경우도 최근에 많이 밀렸습니다. 많이 밀려서 여기까지 들어왔다가 이번에 오늘 오랜만에 좀 반등권 들어오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성과를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밀렸던 부분들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이제 그런 쪽도 있을 겁니다. 이제 다들 이쪽이 그 스마트 팩토리화로 만들어야 되겠죠. 인건비가 비싸고 공장 운영 비용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됐을 때 로봇이 돌아다닐 겁니다. 로봇이 막 저희가 얘기하는 자율주행 물류 로봇 같은 경우 막 돌아다니면서 성과를 내려고 할 겁니다. 거기서 벌써 수주 받아서 SK 온 쪽으로 수주 받아서 성과를 내고 있는 회사가 T로보틱스입니다. 많이 빠졌죠. 로봇주라고 해서 이렇게 빠진 겁니다. 근데 이거는 로봇주보다 좀 더 나 실적 바로 내년이면 보여줄 수 있어라고 나오고 있는 회사인데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제 반응 나오게 되면 당기 낙폭 과대 그리고 또 한 26,000원대만 안착하기 시작하게 되면 제 궤도에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2차 전지 투자 전략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